공소장.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은 1979년 2월경 충암고등학교를 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년 10월, 1994, 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년 3월 사경경 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년 5월 10일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1978년 2월경 충암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업하였고 1982년 3월경 육군사관학교 이하 육사라고 함을 제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30경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년 9월 6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정부조직법 제33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 국군조직법 제8조하였던 사람으로 2024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는 1990년 3월경 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충암보병사단장, 제8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 30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하던 중 2024년 12월 3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으로 2025년 1월 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여인영은 1988년 2월경 충암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년 3월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11공수특전 여단장, 제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6일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방첩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 국군방첩사령부령 제8조 제1항 하였던 사람으로 2024년 12월 3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1991년 3월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17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6일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의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3조하였던 사람으로 2025년 1월 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1992년 3월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배기기갑여단장, 제12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6일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의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 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 제1항 하였던 사람으로 2024년 12월 3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1994년 3월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50보병사단 제22보병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9일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 인간기술 계측 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즉의 위정보, 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의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2항, 제1호하였던 사람으로 2025년 1월 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1985년 3월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년 11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정보사령관, 2018년 1월 8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 23일 장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으로 2025,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경찰청장 조지우는 1990년 3월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8월 10일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하였던 사람으로 2024년 12월 3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2025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은 1989년 3월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2025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 유인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땡땡땡은 1986년 3월경 학군사관 24기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군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31일 전역한 사람으로 2025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 유인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이내란 1. 국정 상황에 대한 피고인 등의 인식.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당시부터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임기 중반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가중되었다.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면 피고인이 제2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2024년 11월 28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2024년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15일 실시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선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메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PC가 해킹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보안 점검이 실시된 결과 해킹이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은 지적되었다. 평소 피고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 질서를 갖추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야 김용현이라고 함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특히 이들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2.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안가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국군방첩사령관 여인영이야 여인영이라고 한 및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함께 식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이후 김용현은 2024년 4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여인영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중근이야 곽중근이라고 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야 이진우라고 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나아가 2023년 11월경 동시에 교체된 여인영, 곽중근, 이진우 상호 간에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여인영, 곽중근, 이진우는 2024년 5월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피고인과 김용현이 종종 말하는 계엄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4년 5월에서 6월경 이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6월 17일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중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국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김용현은 피고인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초순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여인영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국군이나 시가행진을 마친 후 2024년 10월 1일 20시경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중근, 이진우와 함께 본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 방송계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 세력들에 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눴다. 3.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가.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 피고인은 2024 8 12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박선원 의원 등이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년 8월 26일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을 통해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김용현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년 9월 6일 제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전 정보사령관 문상원이야 문상원이라고 함은 2024년 8월 말경 내지 9월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게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하급자 폭행 및 직권남용에 대한 문책성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인사조치가 검토되고 있던 정보사령관 문상호야 문상호라고 함의 유임을 조언하였다.
이에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년 9월 6일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오우에게 문상호를 정보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김용현 및 주요 군지휘관들의 사전 모의.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피고인과 김용현에 의한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년 11월 4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김용현은 2024년 11월 9일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도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곽종근은 특전사는 1, 3구여단 등 예하부대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김용현이 이진우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진우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이진우는 계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발언 수위 고조 및 김용현의 사전 준비. 피고인은 2024년 11월 24일 경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과 차를 마시던 중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민주당 대표 이재명 재판 및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하였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용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조만간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에 꼭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김용현은 2024년 11월 24일경부터 2024년 12월 1일경까지 사이에 2017년 3월경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연 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김용현은 2024년 11월 30일 18시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여인영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더 이상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국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여인영에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후 김용현은 여인영과 함께 국방부 장관의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년 11월 30일 23시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김용현과 여인영은 피고인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 및 김용현의 지시 이행. 피고인은 2024년 12월 1일 11시경 김용현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폐악질이라고 하면서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며 분노하였고 국가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김용현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 김용현으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에서 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김용현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 김용현으로부터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김용현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용현은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김용현에게 준비할 수 있냐고 하였다. 이에 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김용현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위 보안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